반갑습니다. 자, 교재는 다 있으시죠? 자, 여기 맨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책학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전체 개관을 하고 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죠.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아니면 뭐 해결하지 않겠다, 뭐 자위 부작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951년도에 라스웰이 제안했다가 행태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정책 지향적인 연구를 주된 연구를 하지 못하다가 신행정학이 등장하고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정책과학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죠. 아주 정책학은 쉽다라고 제가 넣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로 정책학을 주장한 우리 학자가 라스웰입니다. 라스웰은 정책학이 결국은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인간 존엄,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웰빙이죠. 또는 국가의 발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과정의 합리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정책 과정의 합리화에 필요한 연구,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학의 모든 정책학 책에 이게 있죠. 우리 정책학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꼭 우리가 경제학이 미시와 거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정책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는 정책 과정의 합리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해서 필요한 것. 자, 그래서 정책 과정을 나누는 아주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앤더슨이 나눈 분류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이게 정책 의제 설정,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라는 정책 변동까지 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죠. 그럼 우리가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과정에 필요한 연구, 자,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 자, 정책 과정론이라고 해서 아예 이런 공부를 합니다. 정반대의 이제 분석법이 있는 거죠. 정책 분석론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초창기의 연구는 공부를 좀 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면요. 60년대의 정책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합리적인 결정이죠.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위해서 정책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정책 분석론이 중요해졌고, 과정적으로 정책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논리, 즉 정책 분석론이라는 두 가지 아주 큰 영역으로 정책학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정책학을 주장했던 그 학자가 뭐 이렇게 연구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책 과정론으로 정책학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서론적인 얘기,
그죠? 정책을 공부하면서 뭐 정책의 개념이나 정책의 종류, 정책 과정의 참여자, 그리고 핵심은 정책 결정 요인론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정책하기에 필요한 어떤 서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은 실제로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 의제, 정부 의제가 되는 어떤 거? 외부 주도형. 정반대가 동원형이죠. 그리고 음모형, 내부 접근형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한편 정책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왜 특정한 문제만 의제 설정은 안 되느냐? 선택적인 의제 설정을 실제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대립이 있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연구. 우리가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의제 설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여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 파트는 상당히 그죠? 양이 많죠. 처음에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분석적인 결정. 어떤 결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대안들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필요한 연구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합리적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연구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어떤 제약 요건을 파악하고 없애야 되느냐. 그죠? 합리적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공부를 오히려 이제 이쪽에 더 시험하는 거죠. 자,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법론으로서 자, 시라큐스에 있는 윌리엄 던이 뭘 만들어냈다? 그렇죠. 정책 문제 구조화라는 틀을 만들어냈죠. 자, 문제 정의가 잘못된 것은 몇 종 오류? 3종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입학고시에 나왔었죠? 3종 오류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느냐, 목표는 왜 변동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대안의 탐색과 결과의 원천, 정책 대안의 원천, 우리 과거의 정책이나 타정부의 정책, 모형이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 결과 예측, 아주 중요한 거죠. 2007년도에 50점으로 나왔죠. 미래 예측 방법론. 크게 어떻게 나와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양적인 것에서는 모형을 만든 예측하는 회귀 분석, 과거의 경향치를 연장하는 것, 추세 연장.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 대표적인 뭐죠? 델파이와 브레인스토밍이죠. 델파이는 무엇과? 정책 델파이와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익명이냐, 선택적 익명이냐, 합이냐, 유도된 갈등이냐 이런 것들. 자, 결과를 예측하는데 아주 결과 예측의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의 차이.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대안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그 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하냐라는 소망성과 그 대안의 우리가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성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이 있죠. 실현 가능성은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법적,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그 중에 여기 중요하죠. 그 대안이 얼마나 능률적인가를 판단하는 이론적인 논의가 바로 파레토 이피션시 아니면 칼도 힉스 기준. 현실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능률성,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비시 분석이죠. 둘 다 무슨 가치? 화폐 가치로 하지만 특히 이제 베네피트 부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트도 되겠죠. 어느 한쪽, 아니 또는 두 쪽이 뭐죠? 비화폐적인 지표일 경우에는 굳이 화폐를 환산하지 않고 어떻게 분석한다? 비용 효과 분석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시 분석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